건강한 똥 냄새는 은은해요. 그래서 근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막상 맡아보면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원인만 조심해도 설사의 절반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. 아, 흰둥이 똥이 엄청 예쁘네요. 똑 떨어지고 연한 갈색에 형태도 좋았고 바닥에 묻어나는 것도 전혀 없고 이런 변이를 본다면 뭐 문제 없죠. 활력이 좋네. 건강해 보여. 일단 짠 거 끌고 가네. ほらどう嬉しい母ちゃんいっぱい 지금 이게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놀라시는 건가 엄마가? 놀랄 수밖에 없죠. 변의 횟수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제일 건강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하루에 4번 이상 변을 본다라고 하면은 밥이 잘 맞지 않거나 어떤 대장의 문제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냄새는 보통은 그냥 은은한 똥향기 정도가 나야 되는 거죠. 지독하냐 은은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지독하다라면 우악 그렇게 똥 쌌나봐 막 건강한 똥 냄새는 은은해요. 그래서 근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막상 맡아보면은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다. 보호자님들이 가장 병원에 흔하게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설사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거거든요. 갑자기 변을 잘 보던 아이가 설사를 하니까 놀라셔서 오지만 사실 그 원인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평소 먹지 않았던 것을 먹었는 경우예요. 이제 맨날 사료만 먹던 아이가 새로운 간식을 먹었다든지 새로운 사료 샘플을 먹었다든지 요리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린 막 재료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이제 설사를 하는 거죠. 보통 이런 것들은 음식 불내성, 음식 알러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. 그걸 먹지 않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죠. 스스로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의외로 과일이나 야채, 생야채 같은 거 먹었을 때 설사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섬유소가 많고 새로운 음식이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도 역시 아이들한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. 족발이나 삼겹살 이런 것도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고지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소화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뭔가에 감염된 거예요. 어디선가 지저분한 것들에 노출돼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내 장에 숨어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시기의 변화가 없는데 아이가 갑자기 설사한다라고 하면 이제 검사를 좀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죠. 어떤 분이 이제 산책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. 길에 있는 풀이나 담배꽁초, 누가 버린 음식물 이런 거 주워 먹으면 설사할 수 있다. 그럼 속이 안 좋은 애들이 풀 같은 걸 뜯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. 가끔은 독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다량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담배꽁초는 당연하고요. 다른 아이가 버린 음식물, 다른 아이가 싼 똥 이런 것들 먹으면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설사할 수 있으니까 바닥을 핥지 않게 다른 거 집어 먹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좋죠. 이런 여러 가지 원인만 조심해도 설사의 절반 정도는 다 막을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과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 그거죠. 이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. 피, 구, 연. 피는 뭐냐면 변이나 구토물에 출혈이 있다, 피가 보인다 의심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흑변, 피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완전 석탄 같은 검은변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위나 십이지장 같은 소화기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는 얘기고 상당히 다량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구는 구토예요. 설사 증상의 경우는 아이가 물을 섭취할 수 있고 탈수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구토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구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연속해서 증상이 나타날 때예요. 2번 이상의 구토와 설사가 반복된다는 거는 이 구토 설사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기도 해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너무 체중이 작은 아이, 1kg 이하의 작은 아이라든지 10살 이상의 노경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그리고 췌장 이런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한 번에 구토 한 번에 설사로도 급격한 탈수 그리고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아이가 잘 지내냐예요. 구토를 했지만 밥을 먹으려 한다, 물도 먹고 다행히 추가적인 구토가 없다, 그리고 아이가 잘 뛰어놀고 이전의 활력과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병원에 꼭 내원하실 필요는 없어요. 피, 구, 연 그리고 컨디션 기억하세요. 너무 이미지 이상하시네.
자, 그럼 구토도 연속적으로 안 한다, 설사도 연속적으로 안 한다, 컨디션도 괜찮다 라고 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구토를 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밥을 안 먹는 게 좋아요. 24시간 금식을 권장하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하면,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이상이 없다면은 아침에 구토했다면 저녁쯤에는 밥을 주셔도 됩니다. 구토를 하면 당연히 탈수는 일어나긴 하는데 물을 먹게 되면 또 추가적인 구토를 유발하면서 더 심각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좀, 밥도 안 먹는 게 좋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어서 아이가 물을 찾을 때는 조금 줘보셔도 돼요. 근데 만약에 물을 먹고도 또 추가적으로 구토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. 특히 설사의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. 설사라는 거는 되게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증상만 있을 때는 물을 주셔서 아이가 수화, 몸 안에 물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우리가 흔하게 병원에서 맞는 수액은 그렇게 막 대단한 약이 아니에요. 그냥 물 보충해 주는 거예요. 내가 그동안에 물을 먹지 못해서 일어났던 탈수가 교정이 되면서 금방 컨디션이 좋아지는 겁니다. 우리가 설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만약에 닭발이나 떡볶이를 먹었는데 설사를 했다. 그럼 그 다음에 닭발이나 떡볶이를 먹진 않거든요. 어떤 밥을 주냐면 소화가 잘 되는 밥을 줘야 되는 거죠. 평소에 사료를 먹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료를 주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너무 심한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플 때는 그냥 가볍게 닭죽을 좀 만들어 주셔도 돼요. 물론 닭가슴살을 이만큼 넣으시면 안 되고 지방기가 없는 쌀이 충분히 들어간 탄수화물 위주의 죽을 주시는 것도 아이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간단히 해주실 수 있는 처방이긴 한데, 닭죽 먹고 나서 사료를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밥투정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닭죽 같은 거 주시면 다음에 다시 사료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주의하시고요.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두 끼만 안 먹어도 바로 저혈당이 옵니다. 또 다른 응급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의사랑 상의하셔서 결정하세요. 처방식은 뭐 이런 두 가지 제품 정도가 상당히 무난합니다. 광고 아닙니다. 광고 환영합니다. 자, 이런 처방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좀 동병원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지금 원장님 급한데요, 강아지가 설사해서 제가 먹던 치사제를 먹였는데 괜찮을까요? 저는 설사를 할 때는 설사를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. 그걸 어떻게든 몸이 스스로 설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도 되는데, 좀 상황을 보면서 동물병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서 복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하루에 강아지 똥을 정말 수도 없이 보는데요, 보호자님들도 카톡으로 우리 아이 똥 쌌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. 예쁜 똥을 쌌으면 예쁜 똥을 쌌다, 설사를 했으면 설사를 했다, 카톡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아이 똥 괜찮냐 여쭤보세요. 그래서 가끔은 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우리 아이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똥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. 자,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